오로라의 서가 산책.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취미가 무엇인가요?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독서, 영화 감상, 골프, 댄스, 탐구, 볼링, 요리. 다양한 대답이 나오겠지요. 취미란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 나 자신의 즐거움을 1순위로 삼는 점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나 자기 발전을 위한 공부와는 구별되지요. 내가 그것을 하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지요. 저는 자기소개서를 쓸 때면 좀 뻔한 취미를 적곤 하는데요. 실제로도 그렇고 대외적으로 쓰기 편한 면이 있어서 그렇게 쓰기도 하지요. 눈치채셨나요? 바로 독서예요. 저에게 누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말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할 거예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이라고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일하는 내내 즐거울 것이고 그로 인해 경제적인 이익은 저절로 따라오는 보너스가 될 테니 그보다 행복한 사람이 또 있겠어요? 안녕하세요. 수원 FM 방송활동가 오로라 김은양이에요. 오로라의 서가 산책은 여러분이 책 속 주인공의 말과 행동을 들으면서 나의 멘탈을 흔드는 실체를 인식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길잡이가 되고 싶어요. 한문의 사람 인자는 사람과 사람이 등을 맞대고 있는 글자의 상형 문자라고 하죠. 오로라와 함께 서로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내는 시간 만들어가 보아요. 내가 가는 길이 오만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요. 이리 좋아도 봐도 제일 좋아하는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운 노래 잘 들으셨나요? 노래 가사를 보니 내가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하고 멀어도 그대와 함께라면 행복하다고 하네요. 언젠가 읽은 책에서 여행을 떠날 때 멀리 가려면 혼자 가는 게 좋고 오래 가려면 친구와 함께 가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와 함께라면 행복하다고요 말하는 김현철의 노래 가사가 마음에 와 닿네요. 가사에서 그대를 취미로 바꾸어 보아도 그 의미가 잘 맞는데요. 오로라의 서가 산책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모니카 페트가 글을 쓰고 안토니 보라틴스키가 그림을 그리고 김경연이 번역을 한 풀빛 출판사의 그림책 행복한 청소부입니다. 2014년 한국 어린이와 청소년의 물질적 행복지수는 OECD 회원국 중 4위로 상위권에는 있어요. 하지만 주관적 행복지수, 즉 자신의 삶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만족도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무려 6년간이나 유지하고 있지요. 이 자료는 물질적 만족이 행복의 척도는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이 그림책을 읽다 보면 그 해답을 찾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행복한 청소부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잔잔한 이야기로 전하고 있거든요. 거리에 표지판을 닦던 청소부 아저씨는 어느 날 우연히 한 아이와 엄마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자신이 수년간 매일 닦은 표지판에 유명한 음악가와 작가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지요. 그날 이후에 아저씨는 일을 마친 후에 표지판에 적힌 음악가와 작가의 작품을 하나하나씩 알아가며 배움의 즐거움에 눈을 뜨게 되지요. 그러면서 아저씨는 거리 표지판을 닦으면서 베토벤의 달빛 소나타를 흥얼대기도 하고요. 괴테의 시를 낭독하기도 하고 어느 날부터 사람들은 그런 청소부 아저씨의 낭독이나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지요. 예술을 논하며 청소하는 아저씨를 보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심지어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옵니다. 거기다 대학교에서 강연을 부탁하기까지 하는데요. 청소부 아저씨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행복한 청소부는 부와 명성을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는 오늘날 진정한 행복의 의미와 참된 배움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름다운 그림 동화를 통해 우리에게 슬며시 말을 건넵니다. 글을 쓴 모니카 페트는 1951년 독일 하겐시에서 태어났어요. 문학을 전공한 모니카 페트는 현재 작은 시골 마을에 살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글쓰기에 전념하고 있다고 하네요. 행복한 청소부, 생각을 모으는 사람, 바다로 간 화가 등 잔잔하면서도 많은 생각을 안겨주는 작품들로 하멜렌시 아동문학상과 올렌 슈피겔 아동문학상을 비롯해 독일의 여러 아동 및 청소년 문학상에 지명된 분이에요. 그림을 그린 안토니 보라틴스키는 추상적인 내용을 탁월하게 형상화하는 그림들로 오스트리아 아동 및 청소년 문학상 일러스트레이션 부문 상을 수상했어요.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는 그의 그림들은 모니카 페트의 행복한 청소부, 생각을 모으는 사람, 바다로 간 화가를 비롯해 다른 작가들의 여러 작품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림을 보시면 바탕에 탁한 색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칫솔에 물감을 묻혀 튀긴 것처럼 점점이 바탕을 표현하기도 했어요. 전체적으로 어두운 계열의 색을 사용해서 상대적으로 인물의 표정을 돋보이게 했어요. 어둡지만 인물의 표정을 돋보이게 하는 그림이 색다름을 더해줍니다. 청소부 아저씨가 배움을 더해갈 때마다 등장하는 날개 달린 말은 청소부 아저씨의 꿈을 상징하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아저씨가 이해가 될 때까지 되풀이해서 읽는 모습을 묘사한 그림에는 얼굴을 클로즈업해 놓았는데요. 그 눈빛과 입가의 미소가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을 때의 기쁨을 잘 표현해주고 있어 시선을 멈추게 합니다. 인물의 표정을 살아 움직이게 만들어 그림을 보는 재미를 더해주지요. 번역을 한 김경연은 서울대학교 동문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독일 아동 및 청소년 아동문학 연구라는 논문으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독일 판타지 아동 청소년 문학을 주제로 박사 과정 후 연구를 했지요. 번역한 책으로는 생각을 모으는 사람,
바다로 간 화가, 나그네의 선물, 바람이 멈출 때, 브루노를 위한 책, 잠자는 책 등의 다수의 작품이 있어요. 동문학을 전공한 분이기 때문에 번역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의 시각에 맞게 적절한 번역이 이루어졌을 거라는 기대가 되네요. 행복한 청소부는 2015년 개정된 초등 6학년 국어 교과서에 수록될 만큼 책에 담긴 가치와 의미가 특별해요. 출간 당시에도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다양한 매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아낌없이 보냈어요.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교육청, 어린이 도서연구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추천과 선정 및 필독 도서로 선정되어 지금까지도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그림체 베스트셀러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서정적인 이야기가 미술 작품처럼 완성도 있고 부드러운 유화 그림과 어우러져 감동을 한층 더해주어요. 책 뒷부분에는 청소부 아저씨를 행복하게 했던 사람들이라는 부록이 있어요. 청소부 아저씨가 좋아하는 음악가들과 작가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어요. 책 소개가 좀 길었지요? 청소부 아저씨가 처음으로 배우기 시작한 음악가 글루코의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멜로디 들어보실까요? 오랜만에 클래식 어떠셨나요? 이 오페라의 모티브가 된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 속 이야기입니다.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의 이야기인데 글루크의 오페라에서는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그리스 신화에는 신들이 인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신과 인간이 사랑을 하기도 해요. 오르페오는 트리키아의 왕과 9명의 뮤즈 중 하나인 갈리오페 사이에서 태어난 사내 아이였어요. 오르페오는 아폴론에게 리라의 연주법을 전수받아요. 오르페오가 리라를 연주하는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그가 연주를 했다 하면 폭풍이 잠들고 바위는 단단한 성질을 누그러뜨리고 맹수는 양처럼 온순해졌다고 하네요. 신화에서는 에우리디체가 뱀에 물려 죽자 오르페오가 죽은 자만 건너는 레테의 강을 건너 아내를 데려오려고 합니다. 히데스가 죽음의 세계에서 지상으로 오는 동안 절대로 아내의 얼굴을 보면 안 된다는 주문을 하지만 지상으로 올라오기 직전 에우리디체가 정말 뒤에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진 오르페오는 뒤를 돌아보고 말지요. 그러자 에우리디체는
다시 지하세계로 떨어지는 비극이에요. 하지만 오페라에서는 아내를 잃은 오르페오가 자살을 시도하지만 그를 가엾게 여기는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가 그를 위로하며 에우리디체를 살려요. 둘은 환희에 넘쳐 사랑의 신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며 행복한 결말로 끝맺습니다.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의 이야기는 많은 작곡가들의 사랑을 받은 내용이라서 페리, 베르디, 하이든 등이 작곡한 오페라가 있습니다만 내용과 음악의 감동이 남다른 글루크의 오페라가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오르페오가 연주하는 악기가 리라, 비파, 검은고로 알려지고 있으며 검은고 자리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일부 내용을 낭독해 드릴게요. 독일의 거리 표지판을 닦는 청소부 아저씨가 있었단다. 청소부 아저씨는 몇 년 전부터 똑같은 거리의 표지판을 닦고 있었어. 바로 작가와 음악가들의 거리야. 바흐 거리, 베토벤 거리, 하이든 거리, 모차르트 거리, 바그너 거리, 핸델 거리, 일게보르크 바흐만 거리, 마지막으로 비레름 부슈 광장까지. 표지판은 닦아놓았다 싶으면 금방 다시 더러워지지. 그러나 훌륭한 표지판 청소부는 그런 일에 기죽지 않아. 더러움과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거야. 이 이야기 속 아저씨는 정말 훌륭했어. 아저씨가 맡은 거리의 표지판은 깨끗했고 새 것처럼 보였어. 다른 청소부들도 진심으로 아저씨가 최고라는 걸 인정했단다. 아저씨는 행복했어. 자기 직업을 사랑하고 자기가 맡은 거리와 표지판들을 사랑했거든. 만약 어떤 사람이 아저씨에게 인생에서 바꾸고 싶은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면 없다라고 대답했을 거야. 어느 날 엄마와 아이가 파란색 사다리에 멈추어 서지 않았더라면 계속 그랬을 거야. 엄마, 저것 좀 보세요. 글루크 거리래요. 저 아저씨가 글자의 선을 지워버렸어요. 어디 말이니? 저기요. 글리키 거리라고 해야 하잖아요. 독일어로 글루크는 아무 뜻이 없지만 글리키는 행복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 글루크가 맞단다. 글루크는 작곡가 이름이야. 그 이름을 따서 거리 이름을 붙인 거란다. 엄마와 소년이 떠나고 아저씨는 당황해서 다시 한번 표지판을 쳐다보았어. 문득 글루크라는 사람에 대해 그 아이만큼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늘 코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들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 뭐야. 그건 안 되지. 이대로는 안 돼. 아저씨는 생각했어. 아저씨는 사다리에서 내려왔어. 바지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들고 공중에 던졌어. 그림이 나오면 음악가부터 시작하고 숫자가 나오면 작가부터 시작할 생각이었어. 동전이 바닥으로 쨍그랑 떨어지며 반짝반짝 춤을 추며 돌다가 핑그르르 멈추었어. 그림이 나왔어. 아저씨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종이와 연필을 찾아 이름을 쭉 썼어. 글루크, 모차르트, 바그너, 바흐, 베토벤, 쇼팽, 하이든, 핸델. 아저씨는 앞정으로 종이를 벽에 붙였어. 다음에는 신문을 꼼꼼히 보며 음악회와 오페라 공연에 관한 정보를 모았어. 어떤 것들은 공연 날짜를 수첩에 적어놓기도 했지. 그날이 오면 입장권을 사고
옷장에서 좋은 양복을 꺼내 입고 음악회장이나 오페라 극장으로 갔단다. 이제 내가 부족한 게 뭔지 알 것 같아. 주위가 긴장될 정도로 고요해지면 종종 아저씨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스쳤어. 음악 소리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어. 조심조심 커지다가 둥글둥글 맞물리다. 산산이 흩어지고 다시 만나서 녹아들고 바르르 떨며 움츠러들고 마지막으로 갑자기 우뚝 솟아오르고는 스르르 잦아들었어. 아저씨는 오싹 몸을 떨며 멍한 상태에서 깨어났어. 종이 부스럭거리는 소리, 우르르 걸어가는 발소리, 문이 열리고 사람들은 왁자지껄하며 밖으로 나갔어. 아저씨는 주위를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어. 아저씨가 들었던 바그너의 리벨룽젠의 반지, 벨키레의 기행 들려드릴게요. 잘 들으셨나요? 이 곡은 영화 지옥의 묵시록에 삽입되기도 했는데요. 나무 위키에 따르면 바그너의 리벨룽젠의 반지는 북유럽 신화의 벨숭 사가에 나오는 영웅 시그문트와 시구르드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게르만족의 기사도 문학인 리벨룽의 노래의 내용을 반영해 모든 각본을 바그너 자신이 직접 쓰고 작곡한 작품이라고 해요. 바그너의 역작으로 무려 28년에 걸쳐 작곡됐으며 라인의 황금이나 발키레는 전편이 완성되기 전에 부분적으로 초연된 적도 있지만 전편이 다 완성되어 공식적으로 초연된 것은 1876년으로 한스 리히터의 지휘로 바그너 자신의 악극을 공연하기 위해 건립한 전용 극장인 바이로이트 축제 극장에서 이루어져요. 리벨룽의 반지 전편 초연은 당대 유럽의 수많은 예술가들과 명사들이 관람하여 전 유럽의 화제를 집중하기도 했어요. 제목은 리벨룽의 반지이지만 리벨룽겐의 반지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어요. 행복한 청소부의 내용은 요약하면 독일의 청소부 아저씨가 자신의 일을 잘하고 만족하고 있었지만 소년과 어머니의 대화를 듣고
자신의 무지함을 깨달아요. 자신이 청소하는 길거리 표지판에 있는 음악가와 작가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되지요. 배우는 즐거움에 빠진 아저씨는 일을 하면서 노래를 흥얼거리고 작가들의 이야기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었을 때는 작품의 일부를 읊조리기도 했어요. 아저씨는 자기 자신에게 음악과 문학에 대한 강연을 하게 돼요. 아저씨의 강연을 듣는 사람들이 생기고 텔레비전 방송에서 기자가 찾아오게 되어 유명해지게 되죠. 대학에서는 아저씨에게 강연을 해달라는 부탁을 해오지요. 하지만 아저씨는 자신은 지금의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거절합니다. 이 책은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알고 싶을 때 읽어보면 좋아요. 저는 무언가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를테면 영어 회화나 그림 그리기예요. 하지만 막상 잘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나 생각해보니 이 책의 주인공인 청소부 아저씨만큼 온 힘을 다해 그 일을 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것을 잘하고 싶다면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요. 가끔은 노력은 조금 하고 크고 좋은 열매를 얻기를 바라는 놀부심보를 가지게 되네요. 그림책에서 그림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만큼일까요? 제 생각에는 그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글과 그림을 모두 읽어야 비로소 완벽하게 의미 전달이 되는데요. 특히 안토니 보라틴스키의 그림에서 인물 묘사가 참 생동감이 느껴져요. 표정이 살아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처음 그림을 보고는 그림이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딱 봐서 이쁜 그림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친근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물질이 우선이고 물질이 해내는 일이 많은 요즘에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일을 한다며 4개의 대학의 강의를 거절하는 청소부 아저씨의 모습이 현실에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참 멋지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림책을 읽어보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찾고 싶은 나의 즐거움을 주는 취미를 꼭 찾아내시기를 바랄게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5반의 행복입니다. 난 포기가 쉽죠. 적응이 빨라서 착한 척하는가 싶고 필요도 없는 생각이 너무 많아져 불면이 싫죠. 잠 못 자는 건 아마도 습관이 돼버렸나 봐요. 열등감이 깨어날 때마다 난 19배 내가 너무나 그립죠. 나도 불쌍한 티 내고 싶은데 왜 너희는 아무것도 몰라요. 어른인 척하는 내가 힘든 게 왜 그러는 척이 됐나요. 이겨낸 나는 무시받는 것까지 이겨낸다며야 이해받는 건가요. 사랑이 없이 무너진 난 그저 어린 거래요. 아빠 행복하자 그래 두 아들이 이제 돈을 벌어 아빠 향수까지 사줘. 80만원짜리 하루 낭비해도 어디 가든 여유롭게 매일마다 택시 타고 다녀. 웃기지 그래 맞아 엊그제까지만 해도 동전 모아 5, 6, 1, 6 타고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하던 내가 이제 어제 썼던 100만원은 내게 정말 아무것도 아냐. 미안해 누나들 갓 20살이 됐던 어린 난 집에 가져다가 주는 생활비 20만원이 왜 그렇게까지 아까웠을까. 큰 누나의 결혼식 축가 울어버린 그때 아기 전부는 몰랐을 거야. 아마도 동생은 철없이 받아버렸지. 아름다운 신부의 눈물은 30만원 감사해 아직도. 취미생활은 나의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 주지요. 즐거움 안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을 한다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일들로부터 나의 걱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힘이 있어요. 얼마 전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어요. 라인 댄스인데요. 1시간 반 동안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다 보면 평상시 나를 흔들던 생각들이 나의 몸짓, 손짓 하나에 우수수 떨어져 내리고
흥겹게 춤추는 나만이 남게 돼요. 그 시간이 참 기다려지더라고요. 어떤 춤이라도 좋아요.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오로라의 서가 산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행운과 긍정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길. 행복 충전!